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어떤 이슈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칼라일 그룹 이츠스킨 2조 원 인수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계적인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, 최근에 이제 글로벌, 화장품 회사들 많이 좀 인수를 하고 또다시 이제 좀 많이 속된 말로 남겨먹고 또 이제 매각을 하고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, 한물 화장품의 이제, 자사 브랜드 이츠스킨, 뭐 중국 유호커들에게 좀 상당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하는데 2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협상에 나섰어요. 네, 맞습니다. 뭐 세계 최고 사모펀드 중에 하나죠. 관리 자산이 한 200조 원 이상 되는 그룹으로 굉장히 좀 세계에서는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모펀드입니다. 그런 세계적인 칼라일 그룹이 이츠스킨을 2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협상, 2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협상을 하겠다는 기사가 어제 좀 나오면서 어제 화장품 주식들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일단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한 뭐 K뷰티에 떠오르는 이츠스킨의 성장성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난해 뭐 에비타라 그러죠. 삼각정 영업이익이 20배에서 25배 수준입니다. 비상장 회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수했다는 데 의미를 굉장히 좀 부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매출만 봤을 때는 2012년에는 315억, 2014년에는 530억, 2014년에는 한 3,6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. 거의 한 2년 만에 10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사모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의 매각입니다. 자산을 매각할 때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비상장 주식을 2조를 샀다는 데는 굉장히 좀 이 산업 쪽을 굉장히 강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화장품 기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재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한 25배, 20배 수준의 비상장 주식을 샀던 부분은 한 가지의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. 이 지표를 삼아서 화장품 주식들이 고밸류를 좀 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버블이 아닌 기업 가치로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칼라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에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독일의 화장품주를 프랑스 기업에 또 매각하고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이번에 사실 로드숍 가운데서 이츠스킨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 많은 브랜드는 사실 아니거든요. 네. 여기서 이츠스킨을 사서 중국 화장품 시장에 굉장히 좀 성장을 해보겠다, 성장시켜 보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서 시장 반응을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2조 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고요. 네. 더군다나 뭐 한불 화장품의 일종의 그 전체적인 한불 화장품이 아니라 브랜드만 매수를 하면서 2조를 샀다는 내용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중국 열풍으로 상승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.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. 뭐 이츠스킨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화장품 그 주가들이 기업들이 좀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. 더군다나 뭐 상장 프리미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기업 가치에 다시 녹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화장품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는, 이제 막 개화하는 시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. 네. 화장품 소비가 세계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3배 이상의 성장성이 일단 남아 있고요. 그 시장 자체적으로도 연간 한 15%씩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 근래까지 한 3위였는데 이번에 일본을 제치고 또 세계 2위 시장까지 올라왔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2, 3년 내에 세계 1위 시장이 미국을 제치고 1위 시장이 될 것으로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고 봤을 때 뭐 화장품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물론 많이 급등한 느낌은 있지만 뭐 추세 쉽게 무너지지 않을 추세인 것 같다. 뭐 저번에는 좀 메가 트렌드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좀 괜찮은 수익률을 내실 것 같다. 또 이 시장의 중심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도 지금 화장품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상한가 기록했고 또 삼성 LNS도 두 자릿수 상승폭을 좀 키워갔고 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 추세가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어떤 중국의 성장세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좀 불을 지펴줄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내다보고 계신다. 오늘 흐름을 잡아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증권주의 거침없는 상승 짚어보겠습니다.
네, 어제 일평균 거래대금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서 증시로 모든 자금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증권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증권주 연일 급등하면서 좀 신고가가 좀 속출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뭐 8조 원을 넘어서서요. 1분기 시장의 기대치가 좀 굉장히 좀 상승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 수수료가 수익의 한 30%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저금리로 인한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. 더군다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 상승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고요. 또 더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한 2, 3년 정도 증권회사들이 굉장히 강한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고 거의 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증권회사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. 더군다나 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이 국내 증권사 자산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한 50% 이상의 자산을 채권이나 뭐 유가증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뭐 채권 가격 상승 그 부분의 수익 또한 굉장히 좀 차익으로 인해서 증권주의 가치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수 얘기를 그러면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지수 쪽으로 그럼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보고 계시는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증권주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일단은 지수 자체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한국에서 굉장히 경기 부양책을 세게 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제 한국도 경기 부양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한국 지수에 대한 베팅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기술적으로 주가만 봤을 때는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뭐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굉장히 테마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굉장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트로이카주기 때문에 지수와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올 한 해 뭐 일단은 최소한 상반기만이라도 좀 강세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 비중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야 시장과 동떨어지지 않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상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뭐 증권주로서의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. 다만 뭐 지수의 베팅신은 꼭 들고 가셔야 된다.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어제 뭐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증권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금리 인하가 되거나 아니면 지수 상승 시에 뭐 어떤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명의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서 이런 흐름들 상당히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. 예. 좀 만약에 뭐 그래도 지금 업계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주신다면은 한양증권을 꼽으시나요?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어요? 네, 본의 아니게 뭐 한양증권이 계속 신고가를 좀 내고는 있습니다. 다만 뭐 오늘은 일단 삼성증권을 일단 최선호주로 좀 가져왔고요. 일단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영업수익이 YOY로 약 한 30% 정도 성장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뭐 부유층 시장에 가장 좀 굉장히 좀 경쟁력이 높다라고 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삼성증권을 선호하는 세상이 좀 있으십니다. 그리고 또 중국 후광통 거래 증가로 굉장히 좀 큰 폭의 위탁 수수료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한 300억 수준의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보유채권의 평가이익과 ELS 등도 조기 상한으로 한 200억 수준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. 지금 현재 밸류는 PBR 한 1배 수준입니다. 뭐 대우증권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보다는 한 30% 정도는 디스카운트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폭이 좀 적었던 점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삼성증권을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호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세도 분명히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다 이런 부분이 더 큰 매력으로 부각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화장품에 대해서, 두 번째 이슈는 증권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.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좀 챙기면서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